진짜 별로다. 아, 이건 난 하나도 뭐 납득도 안 되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아, 얘는 왜 유명하지?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좀 민감한데 현대 윤리학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예를 들면 공리주의 윤리학이 있고 의무론류의 윤리학이 있고 덕윤리학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요즘에 특히 미국 중심으로 유행하는 그런 분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속하는 많은 논문들이 제가 읽었을 때는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야 되나? 좀 싶은, 그러니까 저는 윤리적인 문제라는 게 이거를 과연 철학적으로 다루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직까지 잘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위선을 하면 안 된다, 위선을 떨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했을 때 왜 안 되냐, 이런 거를 묻는 거는 물론 철학적으로 물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위선은 황금률에 위배가 된다. 그럼 결국에는 어느 지점이 되면은 대답을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공리 같은 거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런 류의 철학, 그런 거를 저는 잘 공감을 못 하겠어요. 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은 뭐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뭐 코스가드 이런 철학자도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에는 잘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 있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정말 깊은 문제를 다룬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냥 타협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된 걸로 정하고 그 이후부터 그걸 받아들인 상태로 넘어가는. 그럼 그게 과연 정말 내가 추구하는 철학적인 활동인가?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많은 팬이 있고 탄탄한데 제 취향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독일어로 쓰여진 거랑 영어로 쓰여진 것도 그렇게 어렵나요? 원어는 좀 낫죠. 확실히. 네, 번역의 문제가 상당히 많죠. 이게 번역돼서 들어오면서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는 확실해요.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을 못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의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철학 번역하시는 분들은 또 의역을 되게 선호하시진 않죠. 그러면은 또 뭔가 달라진다 생각하니까 네, 한국말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를 잘 선호를 안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어를 알면 훨씬 쉬워요. 그건 확실해요. 네, 이게 동양 철학이랑 서양 철학을 대학교 때는 같이 배우시나요? 대학교 때는 그렇죠. 서울대에서는 같이 배웁니다. 독일은 동양 철학을 배우는 사람은 있죠. 거기도 있어요? 많죠. 네, 저도 많이 들었죠. 저도 독일에서도 들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거는 동양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측면인 게 한국에서 동양 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로 유학을 가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요. 진짜요? 그쪽이 더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고? 중국도 물론 잘 돼 있지만 중국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중국보다도 오히려 영미권으로 가야 된다는 압박을 요즘에 제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논문을 생산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서구 거고 서구의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평가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이 대학교가 논문을 많이 생산했냐를 바탕으로 제일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그냥 서구 시스템이니까 그게 애초에 너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서구권 언어로 모든 게 다 소개가 돼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을 했다. 도가 사상에서 예를 들면 뭔가를 발견했다 하면 어차피 요즘에는 무조건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를 해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 대학교 평가할 때 그 논문을 평가할 때 인용으로 평가하니까 인용이 많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냥 지금의 세계적인 역학관계가 그래요. 그냥 사실 뭐 지금이 좋은 대안이 나온 거긴 하죠. 지금 이런 유튜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자금력도 갖추고 본인을 알아서 홍보할 수 있는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철학자는 사업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이 붙어버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빡세. 맞아요. 어려워. 그러게 어려운 문제네요. 네. 자유로운 사고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철학이란 말을 사용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거기에 담긴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필로소피를 번역한 단어라고 볼 수 있고, 필로소피는 정확히 번역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필로소피의 그 학문이라는 뜻이 담겨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없긴 잘못 한데. 번역된. 철학계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아도르노라는 인물이 아도르노. 네, 아도르노 저도 되게 꽤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그 유럽에서 옛날에 68혁명이 되게 커다란 문화혁명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없애자라고 한 그때 이후로 유럽의 대학이 엄청 바뀌었고 그런 큰 운동이었는데 아도르노가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한 여학생이 속옷을 벗어가지고 아도르노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하고 아도르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 네. 뭐 우리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충격을 받고 요양을 하러 어디 타지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좀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도르노는 비판 철학이라는 분야를 되게 개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사회적인 현실을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 사회학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와서 비판적으로 탐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사회 운동에 의해서 뭔가 일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맞이했다는 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둘레즈 같은 사람은 뭐 건물에서 뛰어내려 라는 것도 저는 큰 스캔들일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미 좀 병을 앓고 있어서 신체적인 통증이 있었던 상태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둘레즈라는 사람도 현대 철학에 있어서는 아마 1970년대 이후로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철학자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철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아까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철학책이 아닌 책 중에 네. 3-4권 정도? 또 밀란 쿤데라 네. 책이긴 한데 그 불멸이라는 책을 작년에 정말 재밌게 읽었고 불멸이랑 아까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둘 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가장 훌륭한 문학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밀란 쿤데라가? 네네. 또 있으신가요? 좀 옛날 책이긴 한데 문명의 충돌 이런 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명의 충돌. 이거는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라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연 이 국제 정세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가 살면서 되게 어렵지 않고 비교적 어렸을 때 읽었고 되게 좋았던 책은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있는데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투자가인데 철학적인 생각이 담긴 투자에 관한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철학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저는 예전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했어요. 네네. 빛은 어둠이랑 대비해서 봤을 때는 폭력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레비나스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착안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그거예요. 어둠의 입장에서는 빛이 비추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빛과 어둠의 관계라는 건데. 철학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게 한번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근대 유럽이 그렇게 식민지 침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신들이 빛이었고, 그 무지몽매하고 어둠 속에 휩싸여 있는 그 신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곳을 본인들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 또한 빛으로 바라본다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식을 담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이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한한 어둠이라는 거를 직시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으로써 또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어둠을 직시하고 그래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갈등이라는 게 왜 발생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갈등은 물론 저는 사랑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갈등에 우리가 왜 빠지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내 입장에서 내 빛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든 부분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존재가 밝게 드러나길 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밝게 드러나길 원하는 거지만 나쁘게 표현하자면 내 이해력의 입장 혹은 나의 권력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모든 부분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거나 장악돼야 한다거나 라고 생각을 하는 관념을 우리는 자주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그 사람이 가진 나에 의해서 내 빛이 미처 가닿지 못하는 깊은 어둠이라는 거를 우리는 모두 다 품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개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도 감사히 볼 거고,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그게 이제 위즈덤 하우스 책이고,
이 클레이 하우스에서 나온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이렇게 조금 춘코님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좀 쉽게 쓰신 책들 이런 게 인문학기에 참 좋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제 꼭 철학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철학 카테고리에 뿅 이러고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가 보는 철학책은 진짜 너무 어렵고 손도 안 가고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나 놓일 수 있다. 저는 그게 철학이 아무래도 좀 고립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서 침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 책은 이제 누군가는 에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심리학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 같다. 그리고 전 사인본을 받았죠. 네, 여러분 이거 사인본 5개가 있으니까 댓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참여 완료예요. 그럼 제가 대댓으로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데, 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철학적인 사고랑 일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앞으로는 더 많이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가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콜라보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